한반도 평화의 한 축인 네. 이북, 네. 북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모르고 있고 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왜곡되거나 좀 잘못된 정보에 그렇죠. 지배당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은 북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네. 그런 책이라고 네. 볼 수가 네. 있는 네. 거죠. 한국전쟁 이후에 적어도 하루에 18번 이상의 북한 뉴스를 들어요. 그중에서 좋은 뉴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우리는 18번 정도 되는 외국 보도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아주 험한 곳으로 알고 네, 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잘하는데 잘못된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편. 네. 편견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렇죠. 북한하고 남한은 서로 간에 상보적인 관계가 돼야 합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가 대륙을 꿈꾸기 위해선 대놓고 그냥 한번 비난은 하지 않고 네. 좀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 책에서 했던 거죠. 뭐. 제가 시베리아를 좀 많이 갔다 왔거든요. 시베리아 갔다 오면은 이게 기차를 타고 횡단열차를 타고 쭉 가잖아요. 네. 그러면 횡단열차 안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조곤조곤 얘기할 때 각종의 정보나 뭐 보드카서부터 먹거리나 같이 나누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북한 여행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할까? 네.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들 중심으로 여행 가서도 거기 가고 여긴 지저분해 여기 이 사람들 왜 이래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취지로 쓴 겁니다. 같이 더불어 네.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네. 칭찬을 많이 한 책이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이 사람 너무 뭐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칭찬하거나 서로 네. 좀 인정하자 네. 이런 취지로 쓴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봤던 것 중에 이제 재밌었던 게 이제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 그렇게 하면 너 아오지 탄광 보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오지.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아오지는 그냥 탄광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묘사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오지 탄광이 우리를 따지면은 진짜 아주 험한 곳 아닙니까? 북한에서도 그렇죠. 대명사죠. 대명사도 방공교육에 아니 그리고 지금도 텔레비에서도 뭐 개그맨들 나오면 나 아오지 탄광 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발목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재미교포 홍정자 선생이라고 백정자 선생님인데 남편이 홍등건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남편 성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홍 씨로 바뀌었어.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대한 피아니스트, 한국이 나온 위대한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의 언니예요. 근데 이분이 누나. 누나지 누나. 친누나. 북한에서는 언니. 하니까 인격정도 언니. 이렇게 했으니까. 친누나인데 근데 홍동건 목사는 목사님인데 주체사상과 기독교 정신이 상당히 닮아 있다 그래서 김일성 대학에서 종교학과를 만든 분이고 지금 애국열사령에 계시거든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 통일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고 재미교포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 처음에 가기 싫다 갔다가 점점 궁금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아오지 탄광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 여기 가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보통 재미동포들도 가면은 안내원들이 참사관급으로 다 붙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가이드 붙는 것처럼. 그렇죠. 거길 왜 가려 그러십니까 도대체. 가는 길도 멀고요. 거기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울며불며 남한에서는 이렇게 북한을 얘기하고 그럴 때 아오지 탄광 얘기하는데 난 이거 꼭 확인해야 되겠다. 니들 안 보여주는 게 진짜 아오지 탄광이 이렇게 살벌해 가지고 홈에서 안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결국 허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1박 2일 걸려가지고요. 청진에서 그 병라선 타고 청진까지 가서 하룻밤 꼬박 새가 가서 거기서 아침 먹고 그 승용차를 타고 아오지까지 들어가요. 네. 거기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 네. 그냥 마을에 병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다음에 탄광도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 소학교 그 중학교죠. 그 초급학교 다 있고 그런 마을이었어요. 우리 따지면 일반적인 탄광 마을. 근데 이게 아오지 탄광이 사실은 이제 6.13 탄광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이름이 바뀌어 있었죠. 이름이 바뀌어 있고 아오지란 말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아오지란 말이 불타는 돌이라고 여진말이거든. 여진말인데. 여진족이요? 네. 근데 김일성 주석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했다가 여진말이니까 야, 그건 뭐
그 이름 좀 바꿔라. 내 요즘 성대모사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 성대모사 한 거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김일성 주석 성대모사 안 했어. 안 했어. 네네. 그리고 이제 경운군이었는데 그것도 은덕군이라고 네. 이제 북한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김주석이 그 4번씩이나 방문한 그 현지 지도한 곳이어서 이게 그 은덕을 기린다 그래서 은덕군으로 바뀌고 그렇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아오지 탄광이 왜 그렇게 이 북한 인권의 상징이 됐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런 좀 노동교화를 보내서 좀 중노동을 시킨 거 아니에요? 실제로? 노동교화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교도소예요. 좀 반혁명 분자라든가 뭐 반동이야 그러면 가서 정신 좀 차려. 그래갖고 좀 실제로 그 탄광에 보내서 그렇죠. 좀 중노동을 그렇죠. 시켰기 때문에 그런 그 이미지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혁명 교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은 늘상 있어요. 이를테면은 지금까지는 머리는 먹고 살았으니까 몸으로 이제 몸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의사하던 사람들도 이를테면 병원에서 혁명 교화 가잖아요. 그러면 뭐 3개월, 1개월 아니면 길면 1년 이렇게 가는데 주로 이제 바닷가 어촌 가가지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저기 농장 가가지고 그 일하고 그리고 머리를 한번 싹 씻고 그 노동인민들의 정서를 획득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오지 탄광은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학명이 높았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오지가 여기가 인조석유를 만들던 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인조석유를 그러니까 석탄을 가지고 석유를 만드는 기술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배운 거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이 배워가지고 아오지 그게 들어섰네. 근데 그러면서 아주 말도 못하는 이를테면은 이게 노동 착취가 아오지 탄광에서 있었어요. 강제노동. 네, 강제노동. 일제 강점기 때. 그게 이제 생산량으로 따지면 삼척 탄광, 강원도 삼척 탄광 두 번째 아오지였거든요. 그 매장량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삼척 탄광이 훨씬 많고 그렇죠. 아오지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도 근데 그렇게 그 일을 많이 시켰어요. 아, 너 저거 하면 아오지 탄광 간다 이런 거는 아마도 일제 강점기 때 형성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친일의 잔재가 일제의 잔재가 아닐까. 저는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게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혹독함의 대명사로 굳어진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저기 그 북한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현지 지도 가는 데는요. 나름대로 살려보겠다고 뻔듯한 데라는 걸 인정을 해 주셔야 돼.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아오지 지금 남측에서 생각하는 너 아오지 탄광 간다는 아마도 일제의 잔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아주 정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우기는 건데. 근데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갖고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축구 좀 못한다고 신태용 감독 아오지 탄광 보내달라는 청원도 있었고. 근데 깜짝 놀랐어 그때.